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철. Thanks God, it's Friday. 네. 오늘은 근데 좋긴 좋았는데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떨어진 종목이 많았죠. 왜냐하면 상위권 종목이 많이 올랐고 그렇군요. 오늘 뭐 사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뭐 반도체의 날이었죠. 뭐. 오늘 뭐 HBM 예전에 이영수 대표가 네. HBM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릴 거다 이랬는데 진짜 오늘 네. 극과 극으로 갈린 것 같아요. HBM만 엄청 올랐어요. 기술적인 내용을 잘 아는 게 굉장히 투자에서는 중요하고 한국에서는 전기전자 기술을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시각도에 뒤에 붙어 있으셔야 되죠. 네. 기술적 도움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많이? 기술적 이해가 돼야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 이해가 있어야. 왜 돌아가는지 그걸 알아야지. 저도 너무 어렵거든요, 기술.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저도 저 졸업식 장난감도 하나 못 만들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뭐 기술을 뭐 알겠습니까? 매일 했지. 매일 한 건 아니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그러면 어느 계속 봐도 까막눈이야. 그러면 뭐 반도체 5대 공정, 8대 공정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계속 봐요. 계속 보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네. 네, 오늘 코스피가 1.4%, 코스닥은 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IT 섹터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3천억 정도나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았네요. 외국인은 6천억 매수했는데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에 6천억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전기전자만 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3,500억 샀고 하이닉스를 한 1,400억 정도 샀습니다. 그 두 개 합치면 5천억인데 그렇죠. 그나마 다른 거 안 파는 게 다행이네. 예전에는 이거 사고 딴 거 팔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기관이 오늘 한 7,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IT 그 미국 시장이 워낙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랐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만과 우리가 한 1.3, 1.4%씩 상승했고 뭐 일본, 홍콩 상해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증권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증권주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좀 오르면 뭐 BK 브로커리지 그 수수료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하고 동행하는 경향이 있고 키움증권이 특히 좀 동행을 하는데 오늘 한화투자증권이 7%대 상승했거든요. 요거는 아마 리플 코인 리플 관련 소송이 이제 이기는 바람에 뭐 리플이 한 70%인가 급등했더라고요. 네. 아까 낮에 보니까 그 영향 때문에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옛날 두나무에 투자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가 두 번째였습니다. 포스코 스텔리온과 포스코 홀딩스가 15%, 3.6%씩 포스코 그룹주가 엄청나게 좋네요. 그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과거부터 연도별로 이렇게 쫙 한번 봤더니 예전에는 막 3위권이었던 뭐 현대차도 지금은 쭉 하위권으로 좀 내려왔고 순위 없었던 LG엔솔 같은 거는 뭐 쭉 3위까지 이렇게 2위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3위였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온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포스코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경제력을 잃는 듯 했다가 다시 이렇게 경제력을 살려서 3위까지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 좀 유일하게 포스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어요. 한 20대 상위 20대 30대 종목을 보셔가지고 은행도 어떤 때는 10위 안에 엄청 많이 포진돼 있었거든요. 은행은 여전히 지금도 10위 안에 있습니다. 네, 근데 쭉 많이 빠졌다가 또 들어왔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괜찮은 기업인데 쭉 떨어져 있으면 그거 사놓고 기다리면 다시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업황이 완전히 꺾인 거 말고 갑자기 라이징 스타 된 거 말고 옛날에 OCI 같은 것도 아마 10위인가 20위권 안에 들었었을 거예요. 한번 쭉 올라서. 그런데 이제 유행을 좀 탔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유행 안 타고 꾸준한 업종들이 시가총액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거 사놓으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런 흐름도. 예. 네, 그리고 보험 섹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한 2%대씩 다 골고루 올랐습니다. 금융 섹터가 뭐 증권, 보험, 이제 은행 다 섞여 있어가지고 여기가 그 다음이었고요. 오늘 은행주도 많이 올랐어요. 하나금융과 KB금융도 3%대 상승을 했고요. 종이목재, 그 다음이 전기전자. 사실 전기전자 섹터에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1.4%대 정도밖에 안 올라서 업종별로는 6등입니다. 전기전자가. 네. 적어도 요건 조금 이게 이제 그렇지. 업종 나눈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되게 러프하고 그다음 전기전자 업종 너무 많고 오늘 반도체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반도체를 따로 전기전자 나누지 섹터에서도 않았으니까.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어. 특히나 이 HBM 기대감 때문에 같이 오른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필두로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해성 DS 뭐 이런 회사들이 두 자릿수 때 급등을 하면서 PCB 견인을 했습니다. 업체들이 올렸어요. 우리 계속 PCB 된다. 그 칩넷 구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무조건 PCB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참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회사들이 올라. 큰 회사가 있잖아요. L모 회사, S모 회사 이런 회사는 되게 크잖아요. 그건 안 올라. 걔들은 조 단위로 투자한 애들은 안 오르고 몇백억에서 돈 천억대 투자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오르고 막 그러네. 재밌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의료 정밀 섹터 우진이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여기는 뭐 원전 관련해서 좀 조정을 받은 네, 것 오늘 같고. 원전 조정이 좀 셌습니다. 네. 덴티움이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전력도 한 1.2%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가스 섹터도 0.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HBM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면 HBM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도 했나봐요. 어제 반도체 업황은 올라갈 길만 남았다. 6개월에서 1년 뒤 정도로 보인다.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했는데 조금만 좀 일찍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유 편향도 있겠지. 보유 편향이 보유 편향 크겠지. 1등이지. 그렇죠. 우리들 중에 보유 편향 제일 그러네요. 셀거 아니야. 보유 편향 1등이 보유 1등이지. 네. 근데 뭐 업황은 올라가는 거는 뭐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관련 HBM 관련한 장비주들, 뭐 후공정 업체, 기판주들 많이 상승을 했고요. HBM 수요는 2분기보다도 3분기 들어서 훨씬 더 좀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뭐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확대될수록 이제 GPU에 같이 들어가는 뭐 그 HBM이나 CPU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128기가비트 요거 DDR5 DRAM 요거에 대한 수요가 한국 증시에는 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 자이링스 등의 이제 빅테크랑 이제 데이터 센터들 업체들이 그렇게 TSMC한테 칩 주문을 맡기려고 이렇게 러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삼성 파운드리도 잘 되면은 삼성 파운드리 이번에 잘 되면 이번에 곧 좀 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파운드리만 잘 되면 곧 좀 뚫어요, 진짜로. 이번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파운드리 관련 주변 기업들도 잘 그러니까 반도체가 끝이 아니라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더라. 갖고 있는 것 중에 바닥에서 막 45%, 50%씩 오른 것들 막 반도체 중에서는 많죠. 많이 올랐더라고. 너무 많아, 진짜 그런 게 막 100% 오른 것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100% 오른 게 없네. 아씨. 근데 하여튼 많이 오르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올라갈 여력이 많은 게 꽤 많습니다. 아직. 네. 그리고 하나 특징주 중에 ISC가 오늘 급등했어요. 네. ISC가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요거 지난번에 SKC한테 인수를 그렇죠. 당했는데 인수도 굉장히 현재가보다 싸게 했고 3자 배정 유상증자도 대폭하면서 또 낮은 가격에 발행을 했잖아요. 아, 우리가 또 이거 욕을 많이 했죠. 사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욕했는데. 예, 네. 근데 그 욕을 안 먹어도 되게 생겼어요.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예, 진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3일 동안 한 70% 급등을 하면서 뭐 인수가보다 훨씬 높게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주도 지금 SKC 욕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방송 듣고 이러면서 올려볼까? 이런 건가? 뭐 설마 물론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할 정도로. 네. 네.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다양한 일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주 중에 제가 예전에 그 5G 관련해서 네. ETF를 퇴직연금에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KB스타 FN 5G 테크 구성 종목인데 네. 우리 흔히 생각하면은 5G 통신 장비주들 여기 편입돼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거의 HBM 테마 ETF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구성 종목이 삼성전자 17%, 한미반도체 13%, 리노공업 11%, 이수페타시스 11%, 대덕전자 8%, BH 5%. 네. 예, 오늘 다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 편입돼 있어서 예. 이게 진짜 5G 뭐 종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특이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진짜. 뭐 관련해서 ALT라는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도 IPO 예정인데 기관 수요 예측이 1,800대 1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요즘 뭐
후공정, HBM, 뭐 DDR5, 기판. 이거 이런 내용 엄청 모르면 나올 참 거예요. 사기 힘들어. 근데 사실 아, 내용을 알면? 내용 모르면 사기 힘들어요. 내용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아, 예. 요거는 진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 제가 공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편인데 요건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예. 지금 공부해도 안 늦었을까요? 다음을 위해서 해야지. 다음을 위해서. 아니 합승 능력이 빠르신 분이야 상관없고. 네. 네. 그리고 그래도 장중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뭐 STI도 그렇고 요즘 막 거의 20% 넘어가지고 막 상한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한미 반도체는 13%대에서 끝나고 이스페타시스는 18%대에서 끝나고 STI는 15%대에서 끝나고 PSK 홀딩스나 프로텍은 많이 급등했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네. 커서 잘못하면 또 물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반도체 주식을 그렇게 여러 개를 샀는데 오늘의 종목에 내게 없네. 두 자릿수 오른 거에 내게 없네. 아, 참. 두 자릿수 아니더라도 아. 한 자릿수 후반대여도 아주 좋죠. 네.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BNK 증권에서 삼성전자의 DDR5 생산 목표 확대의 수혜를 본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오늘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량용에 쓰이는 리드 프레임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요. 서버 디램 매출 중에서 DDR5 비중이 2분기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40%까지 올라왔다고 하네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생산 지연 때문에 10% 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목표를 30%에서 40%로 상향을 할 거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BNK 증권에서는 해성 DS를 꼽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고객사나 MS 상승 그리고 DDR5 신제품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전망을 했고요. 네, 매출도 뭐 전망이 굉장히 좋게 했네요. 상반기에는 DDR5 매출액 250억, 하반기에는 600억 정도, 단가도 높아서 수익성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요즘에 HBM 쪽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외국계에서 계속 리포트가 나오면서 HBM은 더 엄청 세게 보더라고요. 성장률이 어디는 연 평균 40%씩 성장을 하는데 어디는 막 70%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어쨌든 기대감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역사상 신고가 파티가 열린 날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오늘은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의 흥분한 외국인들의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의 기관. 이게 섞이면서 이렇게 세게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뭐, 또 한 5% 가까이 올랐죠.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딴 데 나가서도 그랬던 것 같으니까 뭐 저는 여한은 없습니다. 쪽지기님이 좀 반도체를 막 그렇죠. 세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더 세게 얘기했죠. 무조건 반도체, 절반은 반도체 담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 성견 지명이었네요. 아니 뭐 성계점의 실력이지 뭐. 네, 실력입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최고로 히트치는 그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최고로 히트 친 지금 종목이요? 한미 반도체 이런. 아이 그래도 좋습니다. 아, 그렇지. 좋아요. 그럼 절반이 반도체인데 그럼 네. 좋아. 네. 오늘은 휴가라서 나오지 않은 맞습니다. 거죠. 다음 네. 주에는 나오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차 오늘 자동차도 괜찮았거든요. 현대차가 울산의 전기차 공장을 짓는 스케줄이 조금 앞당긴 것 같습니다. 원래 12월 예정이었던 기공식을 10월 달로 이제 2달 앞당긴다고 하는데 완공은 늦어도 2025년쯤에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생산을 그냥 앞당기려는 그냥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합의를 해서 굉장히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공장에서는 차세대 전기차인 GV90 그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 전기차 모델로. 미국에서도 공장이 짓고 있죠. 연산 30만 대 규모로 짓고 있는데 그건 24년도 하반기 완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뭐 여기저기 공장이 많은데 다 현지 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추가 라인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회사 측에서도 이 수요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더 갈 걸로 보고 있나 봐요. 저는 이건 진짜 박수 쳐주고 싶고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다 적자일 거예요. 어디가요? 예, 이거 전기차 다 적자라고요. 전기차. 다 적자인데도 이렇게 증설을 용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내연기관 차들 중에 상당 부분 망할 거고 전기차 전용 쪽에서 생산성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 그럼 내연기관 차 중에서 어디가 살아남을까 하면 전 현대기아인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로 요즘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벌어서 다 여기다 그대로 때려 박는 거야. 전기차로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너십이 참 좋은 것 같아. 이거 오너님이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제 참 이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이게 보통 이제 3세대 오너 정도 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치면서 어려웠던 걸 본 적이 없잖아. 예를 들어 저기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도 길바닥에 퍼앉아서 막걸리 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 아버지하고 어려웠던 걸 봤던 세대니까, 그지? 뭐 정종영 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쯤 되면 사실 모든 게 호텔에서 지냈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세대잖아요, 세대가.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예, 쉽지 않은 과정, 길을 잘 걷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뭐 CEO 체제였으면 뭐 엄청나게 유능한 CEO는 다르겠지만 굉장히 단기 성과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럼요. 나의 임기 내에 성과를 그럼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는 투자는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오너 기업이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다적자야, 내가 보기에는. 한 25년, 한 100만 대 넘을 때까지 다적자일 것 같은데. 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 수요 위축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시각도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DB증권인가 거기서는 피크아웃 우려를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동차. 저도 우려가 돼요. 네, 저도 우려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중고차가 떨어진 게 난 저 그 시그널이라고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중고차가 떨어지는 것도 수요가 줄어드는 거의 방증이다. 네, 그리고 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이게 사실 자동차를 제일 못 사게 만드는 게 보통 이제 한 5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살려면 현금으로 못 사고 이제 할부로 하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요. 네, 그것도 이 수요 우려를 하는 그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좀 주장의 근거로 요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또 반등하고 있는 거 이것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반등하니까 이제 피크아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죠. 들팔리니까 인센티브가 올라가겠지. 뭐 그렇죠. 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많이 이제 우려를 하는데 다울투자증권 의견은 여전히 낮은 재고로 봐서 억압 수요가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의 미국 재고는 각각 1.4개월, 1.3개월 정도 수준이라서 작긴 작네요. 예, 이게 2.5개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구조적 상승이 필요하다. 2024년에도 최소한 호실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제이콥설 교수하고 지난주에 대담했던 거 나갔는데 거기서도 현대차 진짜 칭송을 엄청 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약간 유럽 느낌이야. 프랑스에 살고 그러는데 자기는 독일차보다 한국차 훨씬 좋아하고 정말 국뽕을 엄청 넣어주시고 하셨어. 세계적인 역사학자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업황에 문제가 있기 시작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나임, 오늘 아침에도 마나임 그 중고차 지수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더 떨어지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올라가는 것도 이거 뭐지 이렇게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현대기아가 잘하는 거야. 현대기아가 상품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난 이거부터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떨어져 나가는 건 저쪽 다른 회사들께 먼저 떨어져 나가고 얘네는 제일 나중에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지. 예. 자동차 전체 업황은 안 좋은데 예를 들자면 테슬라 그냥 잘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구사시키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현대기아차에도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사실 그렇게 급등한 일부 섹터에 한정돼서 급등을 많이 해가지고 큰 이슈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코스닥에서는 400종목 오르고 1100종목 떨어졌었어요. 좀 심하네요. 네, 오늘 아침 오전장에 점심장에만 해도 그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언더퍼폼한 분들이 꽤 많지 않았을까. 많아요. 지수 대비 오늘 힘든 날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슬픕니다. 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그렇죠. 거죠. 이런 날이 있어야지 또 다른 날도 있죠. 또 겸손해지는 거고. 네. 네. 어제 1등 했다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1등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상위권 맞는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집계를 안 해줘가지고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정. 어쨌든 잘했는데. 으쓱하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날 온도펌프 딱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려고 하면 항상 이제 다시 겸손하게 만드네요,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비가 오지만 주말 잘 즐기시기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